좋아요, 구독.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사실 뭐 방어주의 성격도 부각이 되기도 하고 네. 아스코 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학회들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처럼 제약 바이오주가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한국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구성을 보면 제약 바이오주가 4개, 그다음에 2차 전지가 3개, 그리고 게임 엔터주가 3개.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 가지고 싶은 게 딱 상위에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2차 전지 이야기는 했고, 근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주인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수급 측면으로 우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모든 수급이 2차 전지로 갔습니다. 지금 그 2차 전지에 불붙은 그 수급이 일단 조금 내려앉았죠. 그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 많던 수급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고민을 해볼 시점이죠.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리밸런싱 이야기도 했고, 그럼 이제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나는 그래도 2차 전지야. 좀 길게 볼 거야. 그럼 그분들 남아 있겠지만 아마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방어적으로 뭔가 좀 그 배려를 치고 싶은 분들은 다른 주를 한번 검토해 보겠죠. 그게 엔터주가 될 수도 있고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 제약 바이오주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제약 바이오주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선 왜냐하면 지난 한 1년 이상 동안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라는 거는 그 이전의 제약 바이오주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은 대부분 모험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일단 바이오 쪽을 보면 자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처럼 한동안 큰 자본을 투입해서 R&D를 해서 신약 개발하는 것보다는 뭔가 파이프라인 하나 개발하고 어떤 특허 하나 개발해서 그거를 빅파마에게 팔아서 그 호재로 다시 올라가는 구조였던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런 빅 호재를 기다리고 어디 뭐 개발했다더라, 뭐 기술 팔았다더라, 삼상 갔다더라 정도에서 투자가 들어가서 환호를 지르는 뭐 이런 구조.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지난 1년 정도 동안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시행착오가 치고 나서의 지금 시점이 훨씬 더 저는 스테이블하다 봅니다. 특히 그런 시장, 그렇게 그러니까 먼저 조금 위험성이 있는 모험 자본을 공급받아서 제약 바이오 산업이 커오른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되면 바로 직탄을 맞거든요. 사실은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 모험 자본들은 절대 모험 자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오른 상태고 그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 시행착오도 어느 정도 그친 상황이라면 훨씬 안정적으로 시장은 바뀌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 상황에서 배터리주에 몰렸던 그 배터리주에 몰렸던 사람들의 개인 수급의 특징은 뭐냐면 다들 성장주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기술주를 찾는 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서 빨리 성장주를 찾아서 베팅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이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 수급이 그 다음에 찾는 곳은 어딜까? 저는 바이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험주적인 언스테이블한 것도 리스크도 많이 해지를 했고, 시장 자체에 대한 경험치도 많이 쌓였고,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또 높은 상황에서도 그 시장은 저는 수급 측면에서도 이쪽으로 그 성장주를 찾던 그 수급은 이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다행스러운 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그런 모험 자본적인 어떤 사업 성격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쌓아가면서 이익을 챙겨가는 기업들을 많이 바뀌는 부분도 전 다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가는 성향으로 하반기 좀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는 그간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기도 했고 이제는 좀 안정성 측면이 부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업황 개선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사실 제약 바이오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 재밌게 가지는 못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2020년에 랠리가 좀 재현될 수 있을까요? 2020년 정도의 랠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 수익성을 챙겨가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셀트리온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을 기억해 보면 그때만 해도 주요 테마주였고 굉장한 성장주였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호재들이 터지면서 이거는 기업 몰래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됐던 건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서승진 회장의 복귀도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의 셀트리온은 수익을 챙겨가는 기업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있는 뉴폴라이 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그 미국에서 7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휴미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판매가 그쯤만 해도 뭐 삼상 같다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판매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뀐 데다가 플러스 최근에 그 유럽 의약품 쪽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같은 바이오시밀러도 일부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험 자본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다. 거기에다가 셀트리온의 사실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바이오시밀러 좋아, 그래 판매도 좋아,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 언제 개발해?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언제 스스로 개발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결국에는 중국이나 인도나 뒤따라오는 기업들과 경쟁하면 수익성이 별로 안 날 텐데 좀 특별한 거 없으라는 그 시장의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요구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투자하는 것도 이 셀트리온을 보는 관전 포인트로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잘하고 있고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자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좀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죠. 판매가 시작되었다. 현재 셀트리온의 구조는 셀트리온을 만들고 이걸 밀어내죠. 셀트리온 매출 오르겠지만 그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인데 당장 그 7월 달에 휴미라 판매 시작하죠. 네. 그리고 10월에 램시마 SC 미국 FDA가 허가가 되면 이것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향후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두 번째는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세개 회사를 제약까지 합병해야 되는데 합병했을 때 누가 제일 유리할까? 헬스케어 는 유리하다고 봐요. 예. 이 두 가지 소재를 봤을 때는 삼형제 중에서 헬스케어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